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9학번 조혜원입니다. 그럼 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리테일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군집을 알맞게 클러스터링하여 각각의 고객 군집을 분석한 뒤 이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는 캐글에서 가져온 커스터머 퍼스널리티 애널리시스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레코드 수는 약 6만 5천 개입니다. 먼저 1단계로 경영 문제를 데이터 마이닝 문제로 번역하였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구매 목록이나 수입, 학력 등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목표는 총 3가지로 첫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고자 함. 두 번째는 고객 군집을 알맞게 클러스터링하여 각각 고객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마지막 세 번째는 각각의 고객 군집에 맞는 프로모션 전략을 펼치고자 함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고객 특성 분석은 다양한 유형의 고객을 분석하고 특징에 따라 군집으로 분류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행동, 관심사나 경제 수준, 가정 환경 등에 따라 개인화된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제품을 마케팅하는 대신 특정 고객군이 관심 있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특정 군집에 타겟 판매 및 마케팅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고 충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는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상업적 세계에서는 데이터 분량이 큰 의미가 없고 계절성을 고려한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약 2년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제가 분석하기 적절한 양의 데이터라고 판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변수의 경우에도 특정 변수를 미리 버리기보다는 변수를 모두 살펴본 후에 변수들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혹은 기존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등 클러스터링에 적합하게 변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는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먼저 코드 부분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작업을 선행하였습니다. 먼저 넘파이, 판다스, 데이트타임 등을 임포트했고 그 다음으로 매트플롯이나 시본, 사이클론에서 가져온 라벨 인코더, 스탠다드 스케일러, K-민즈, PCA 등을 임포트하였습니다. 또한 머신러닝용 진단 시각화 툴인 옐로우브릭 등을 임포트하였고 병합 군집을 위해서 어그라머티브 클러스터링, 경고 제어를 위한 워닝스를 임포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다스를 통해 해당 CSV 파일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인포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보를 짧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콘솔 아웃풋 창이 그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데이터 컬럼들을 가져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 적혀 있는 것들은 데이터 컬럼에 대한 설명을 적어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피플에 대한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객 고유 변화를 나타내는 아이디, 고객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이어버스, 고객의 교육 장도를 나타내는 에듀케이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메리털 스테이터스, 연간 가구 소득을 나타내는 인컴이 있고 또 밑으로는 가구 내 어린이 수를 나타내는 키드홈, 10대 수를 나타내는 틴홈이 있고 고객이 당사에 등록한 날짜인 디테일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마지막 구매 후 일수를 나타내는 리선시와 지난 2년간 고객의 컴플레인 여부를 나타내는 컴플레인 컬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밑으로 다양한 제품을 나타내는 프로덕트 컬럼, 프로모션, 플레이스 컬럼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콘솔 아웃풋을 통해서도 인사이트를 조금 뽑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다른 컬럼들은 전부 2240개인데에 비해서 인컴 컬럼만이 221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내에 결축치가 존재하며 누락값을 지워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DT 커스터머, 위에서 고객이 당사에 등록한 날짜를 나타냈던 컬럼인데요. 이 컬럼이 오브젝트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카테고리컬 피처스들이 존재해서 이러한 오브젝트 타입 변수를 뉴머리컬 변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4단계 데이터를 수정 및 변환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모든 초기 데이터는 지저분하다는 가정하에 데이터 클리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값을 가진 범주를 그룹핑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변수로 대체하는 등
데이터를 알맞게 수정 및 변환하고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측 즉값, 즉 눌값을 지우는 과정부터 시행했습니다. 드롭 NA 함수를 활용하여 결측치가 있는 컬럼들을 제거하였고 이후 제거 후의 데이터 수를 프린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DT 커스터머 변수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입한 고객의 등록 날짜와 가장 예전에 가입한 고객의 등록 날짜를 각각 프린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했는데요. 커스터머4 변수를 생성하여 마지막 기록 날짜와 비교하여 쇼핑을 시작한 일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존재하던 변수인 고객의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이어버스 변수를 활용하여 에이지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지출한 총 금액을 나타내는 변수인 스펜트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였습니다. 이는 2년간의 지출 금액을 총 합산한 변수로 코드에 보시면 기존에 존재하던 변수의 값을 더하여 새로운 컬럼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iving with 변수를 새롭게 생성했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marital status 변수를 이용하여 파트너와 언론으로 이분화하였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marital status 안에 married, together는 파트너로 분류하고 나머지 observed와 widow, YOLO, divorced, single 등의 이렇게 5가지는 언론으로 이분화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hildren 변수를 새로 생성했습니다. 이는 총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컬럼으로 kidhome과 teenhome을 합한 변수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2가지로 분화되어 있는 컬럼을 children이라는 변수로 새롭게 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패밀리 사이즈는 위와 비슷하게 living with 변수와 children 변수를 더하여 설정한 새로운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sParent 변수를 생성하여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변수를 새롭게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수를 수정 및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education 변수를 먼저 수정하여 베이직, 마스터, 그레듀에이션 등 5개 컬럼으로 분화되어 있던 education 컬럼을 3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베이직과 투앤 사이클은 언더그레듀에이트로, 그레듀에이션은 그레듀에이트로, 나머지는 포스트 그레듀에이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프로덕트에 포함된 컬럼들의 이름을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프로덕트에 포함된 컬럼들의 이름은 M&T 와인즈, M&T 프루츠, M&T 미츠 프로덕트 등 이름이 굉장히 제각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각각 와인즈, 프루츠, 미트, 피쉬, 스위치, 골드로 이름을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 변수를 수정 및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피처스들을 to drop 리스트에 넣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가 90세 이상이거나 인컴이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등 특이값을 삭제하여 범위를 획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 프리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위에서 임포트한 라벨 인코더를 활용하였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오브젝트형 변수들을 전부 라벨 인코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변수들을 뉴머릭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레임 서브셋을 만들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단계 데이터를 군집화, 즉 클러스터링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수업에서 배운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을 선행하였습니다. 코드에 보시면 PCA의 인자로 n 컴포넌트 3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3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축을 설정한 후에 PCA ds.describe.t를 통해서 행과 열을 트랜스포즈하였는데요. 여기서 .t를 통해서 행과 열을 바꾸는 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FIG 사이즈를 10,8로 설정함으로써 최초창의 크기를 10 곱하기 8로 설정하였습니다. 후로는 엑시즈 3D 객체를 만드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fig.add 서브플롯을 사용하여 서브플롯의 위치를 설정하였고
프로젝션을 설정하여 그래프에 그려지는 방법도 설정하였습니다. 좌측 하단의 3차원 그래프는 이 모든 것을 그린 결과인데요. 이후에도 조금 더 코드가 추가되니 조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AX.스캐터를 활용하여 3점도를 그릴 때 색깔 그리고 마커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커의 경우에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스몰로가 디폴트 값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마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셋 타이틀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제목을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쇼를 통해서 시각화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그린 그래프가 좌측 하단에 있는 3D 그래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군집의 개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때 배운 엘보를 통해서 군집 개수를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K엘보 비주얼라이저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그려 확인해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보 메소드를 활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4개의 군집이 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축은 군집의 객수인 K, Y축은 디스토어션 스코어를 나타냅니다. 좌측 하단에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되는 클러스터링인데요. 계층적 군집에서도 병합 군집 모델인 어글라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병합 군집 모델이란 각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가장 비슷한 두 클러스터를 합쳐가는 클러스터링 방법론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어글라머러티브 클러스터링의 인자를 n 클러스터는 4 이걸로 넣어서 설정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엘보우 메소드에서 활용했던 PCA-DS를 인자로 넣었습니다. 위와 같이 최초 창의 크기는 10 곱하기 8로 설정하였고 여기서 S는 마커 하나의 크기를 뜻하는데 이는 4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컬러 맵에서 색 조합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레지스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좌측 하단과 같이 3차원으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6단계는 모델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 그리고 군집화의 그룹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먼저 팔 리스트를 통해서 임의로 색상 팔레트를 지정하였습니다. 저 색상들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예쁜 색상들을 골라온 것이라서 어떻게 설정하든 상관없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플롯을 통해서 X는 데이터 클러스터스를 넣었는데요. 이 인수는 대상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색상은 방금 위에서 저장해둔 팔 리스트를 넣어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셋 타이틀로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하였고 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에 막대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X축은 0부터 차례대로 0, 1, 2, 3 이렇게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Y축으로는 카운트 값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단계는 결과 정리 단계입니다. 인컴 수입과 스펜딩 지출을 통해 군집 패턴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X축은 스펜트, Y축은 인컴으로 설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이용하여 위와 비슷하게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들어간 인자 중에 휴가 클러스터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코드에서 확인해보면 밑에 레전드 함수 또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레전드 함수는 그래프의 범례를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휴를 통해 범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설정하게 되어 저는 휴를 클러스터스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set 하이스트를 통해서 그래프의 이름을 설정하고 쇼를 통해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선점도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X축으로 지출, Y축으로 수입이 나와 있어 돈과 관련된 클러스터들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룹 0, 하늘색 점들은 많은 지출과 평균적인 수입을 나타냅니다. 그룹 1, 고동색 점들은 많은 지출과 높은 수입을 나타냅니다. 그룹 2, 베이지색 점들은 적은 지출과 낮은 수입을,
마지막으로 그룹 3인 오렌지색 점들은 많은 지출과 낮은 수입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수험플롯과 박슨플롯을 통해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수험플롯은 복합적인 데이터 분포를 점으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 점들이 겹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어, 잘 보이도록 민트색으로 설정해 보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슨플롯은 박스플롯의 박스 크기를 반영한 함수입니다. 이들을 함께 쇼로 통해 시각화해 보았을 때 분집 1이 분집 0 다음으로 큰 고객 집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을 받아들이는 정도를 시각해 보았는데요. 토탈 프로모스를 생성하고 accepted CMP, 즉 받아들여지는 CMP는 캠페인인데요. 그 정도를 1부터 5까지 값을 전부 더해서 토탈 프로모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결과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 매우 저조하며 전체적으로 캠페인 참여자가 적습니다. 이를 통해 더 개인화된 타겟팅과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를 프로파일링하여 우리의 중심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8개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자세한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인사이트를 전부 정리하여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클러스터 0의 경우에는 보통은 부모인 경우가 많았고 가족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까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 포함되며 거의 모든 가정이 10대, 즉 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클러스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1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가 아니고 가족 수는 최대 2명으로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커플이지만 1인 가구도 이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 나이대에 고루 분포하며 수입이 높은 그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2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부모임을 알 수 있었고 가족 수는 최대 3명으로 거의 모든 가정에 한 명의 아이가 있으나 이 아이는 10대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의 경우에는 보통 부모인 경우가 많았고 가족 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으로 전 클러스터를 통틀어서 가장 가족 수가 많은 클러스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가정이 10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수입이 적은 그룹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8단계로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위의 결과는 프로모션 및 마케팅 논문 등을 보고 얻은 인사이트와 수업 내용을 종합하여 적용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러스터 0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클러스터 0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거의 모든 가정이 10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출은 많으나 수입이 평균적이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프로모션 전략이 먹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생필품, 식품료에 대한 쿠폰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클러스터 1의 경우에 가족 구성원이 적으나 수입이 높은 것을 위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가격이 높은 고관여 제품 프로모션 등의 클러스터 1에 적합한 개인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2의 경우 대부분이 부모이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아이가 있음을 위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 적어 저희가 집중할 그룹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3의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며 수입이 적은 클러스터로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입은 적으나 지출이 많아 공격적이고 할인이 많은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인이나 쿠폰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클러스터임을 도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0과 3에게는 할인과 쿠폰을 이용한 공격적인 프로모션 전략을 활용하고 클러스터 1에게는 고관여 제품의 개인화 전략을 통한 프로모션이 필요함을 인사이트로 도출하였습니다. 위는 레퍼런스들입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